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를 시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요. 너무 여러 개의 기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9개의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2부는 1부보다는 조금 더 짧게 좀 컴팩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등장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부에서는요,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한 그의 커다란 확신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메타도 등장을 하고, 니오, 스퀘어, 우버, 그리고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전망을요, 찬반 양론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역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알찬 내용이 끝까지 펼쳐질 테니 재미있는 방송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추운 날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2월 2일 두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크레이머라는 쇼 호스트가 있죠. CNBC의 그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쇼 진행자인데요. 자, 이분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투자자들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요.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기를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테이크 프로핏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써 있는데, 테이크 프로핏은 이제 수익 실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보기에는요, 이 종목이 10 트릴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이 아직 1 트릴리언도 되지 않은데 10배 이상을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는지 좀 읽어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짐 크레이머는 이제 CNBC에 그 일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수요일 날 얘기하기를 나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운영하고 있는 체리터블 트러스트, 그러니까 자선 투자 기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다른 보유 종목 2개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팔지 않겠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AMD를 약간 판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10월 달에는 포드도 정리를 좀 한 것으로 지금 그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인정한다. 뭐를 인정하냐면 엔비디아에 굉장히 좀 피기시하다. 피기시가 뭐냐면 이제 돼지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엔비디아가 10 트릴리언 스톡이 될 것이다. 10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전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좀 살펴보면요, 785빌리언입니다. 그래서 785면은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까요? 12배에서 13배네요. 그러니까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 뭐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팔고 엔비디아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엔비디아는 종목 자체도요, GPU라는 신무기를 들고 CPU 시장을 독점하던 다른 종목들을 무찔리고 갑자기 이제 반도체의 최고 주자로 지금 우뚝 섰잖아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또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칩을 가지고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두 주자가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빵은 조금 곤란하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메타입니다. previously 페이스북이라고 불렸던 기업이죠. 자, 이 메타에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27%나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제목을 보시면요, 메타가 그들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바꿨냐면, 그 전까지는요, 가상화폐 쪽에 광고를 잘 붙여주지 않았던 이런 플랫폼인데, 이번에 이제 이 가상화폐 쪽에 그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이요,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어주겠다.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구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뭐 이러한 곳에 광고를 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있었던 결정을 뒤집는 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가상화폐랑 관련된 기업들하고 좀 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런 기업이 메타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요. 사실 가상화폐 쪽에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신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많은 광고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시장이 큰 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4%나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에서 또한 어떠한 발표를 해주고 있냐면 현재 그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텐데 이전에는요 3개의 라이센스만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를 27개까지 넓혔다. 따라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번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폐 쪽의 그 비즈니스와 협력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커런시 쪽의 그 분야는요 현재 굉장히 좀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그 규제 기관들이 굉장히 좀 더 명확한 룰을 지금 셋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규제도 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나아가게 될지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과 일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그 섹터의 비즈니스 기업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혜택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변화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이 먼저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혁신을 우리 소비자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통 세상이 바뀌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혁신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바라볼 때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메타버스다. 그렇게 이제 기업이 먼저 앞서 나가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나중에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굉장히 좀 뜻깊습니다. 스퀘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름을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이름을 버리고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이제 블록이라는 이름은 딱 보면 알겠죠. 블록체인이구나. 그래서 이 스퀘어라는 기업이 바라보는 세상의 미래는 블록체인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번 이름 변동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퀘어가 코퍼레이트 네임을 블록으로 바꾼다. 이제 기업명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테크놀로지 솔루션에 이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직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원래 스퀘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가 있잖아요. 스퀘어라든지 캐시앱, 타이달, 그리고 TBD545669775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발자들이 여기 블록체인 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브랜드 네임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름이 바뀌는 그 결과적으로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크립토 비즈니스 쪽은요,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파이럴로 이번에 새롭게 개명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쪽에 데디케이트 됐다. 완전히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법적인 이름이 스퀘어에서 블록으로 바뀌면서 12월 10일부터 이름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퀘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냥 블록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된다. 브랜드 네임은 영원히 이제 지켜지겠지만요. 그러면서 뉴욕 시장에 지금 SQ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티커 네임은 당분간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는 약간 다르죠. 페이스북은 이제 조만간 FB에서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MRVR인가요? 이걸로 바꾸잖아요. MVR.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페이스북의 티커 네임은 바뀌는데 스퀘어의 티커 네임은 SQ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블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퍼포스, 즉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이 미션은 바뀌지 않는다. 그 미션은 뭐냐면 이코노믹 임파워먼트다. 임파워먼트라는 것은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한을 이임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세상의 부는 일부 특권 계층에 몰려 있고 이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퀘어가 꿈꾸는 세상은요, 이러한 경제의 그 쏠림 현상을 분배하겠다, 이러한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퀘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미션은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개념이 그거거든요. 중앙적인 그 통제권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공유 경제가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션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스퀘어가 이끌어 나가는 블록체인 쪽의 그 발전 모습을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산업 쪽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기업이죠. 니오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니오의 주가는요, 어제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마감 이후에 2%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폭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니오가 이번에 2021년 11월 달, 지난달에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판매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무려 197%나 급상승을 보이면서 10,000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했다라고 이번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니오가 딜리버리를 했다. 1,878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그렇다는 거죠. 이 수치는 작년 그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105% 이상 성장을 한 수치고요. 그리고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10월 달에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10월 달에 3,667대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뭐 부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수치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00%나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니오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ES8, ES6 그리고 EC6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의 모델이 골고루 많이 판매가 됐죠. 2,600대, 4,700대, 3,400대가 판매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나왔고요. 자, YTD로 보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판매된 대수를 보니까 8만 대가 넘어갑니다. 거의 8만 1,000대 정도를 판매한 것 같고요. 이 수치 역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20%가 넘어가는 아주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큐뮬러티브 딜리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니오라는 기업이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56,581대를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뭐 초반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판매량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CT라는 투자 기관에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70달러에서 87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려주면서 이 중국에 있는 EV 플레이어가 앞으로 마켓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CT가 예상하는 것처럼 87달러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요, 현재 주가에서 엄청난 상승폭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 이제 주가가 2배 이상 오른다는 거죠. 127%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엄청나게 좋은 지금 목표 주가를 받고 있는 것이 니오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혁신 기업은요, 우버입니다. 우버의 주가가 어제 5%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장이 마감된 이후에 1.75%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뉴스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버의 쉐어가 웨이버하고 있다. 웨이버는 이게 흔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었죠. 딜리버리 서비스 딜이 체결이 됐다. 자, 어떤 기업과 이번에 배달 서비스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버라는 기업은요, 라이딩 쉐어의 리더죠. 라이딩 쉐어라는 것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잖아요.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독특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의 리더격인 우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딜리버리 서비스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우버 이츠였죠. 우버 이츠는 원래 이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 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물품 역시도 배달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추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이쪽 딜리버리 쪽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우버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잉크를 했다. 잉크는 이제 잉크 갖고 사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기업인 힘즈와 헐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 퍼스널 케어 그 상품을 제품을 딜리버리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즈 헐즈는요 이제 하나의 회사인데 웹사이트는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힘즈입니다. 힘즈라 보시면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헤어에 관련된 거, 스킨, 멘탈 헬스. 그러니까 멘탈 헬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원격 그 화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플먼트는 건강 보조 식품이죠.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케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상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남성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헐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헐스고요.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헤어라든지 스킨케어, 멘탈 헬스, 그다음에 성인용품, 서플먼트 보조식품 뭐 이러한 같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는 남성 위주로 또 하나는 이제 여성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버 이츠라는 그 배달 앱을 가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힘즈 앤 헐즈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헬스 관련된 제품, 상품을 배달해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총 12개의 마켓에서 시장에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들한테 제공을 시작한다 그러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넓혀 나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우버 이츠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스킨케어라든지 헤어케어 아니면 이제 다른 퍼스널 케어 아이템을 주문하고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버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버 이츠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제품과 상품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지난주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확장을 했냐면요. 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한 주죠.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버 이츠를 통해서 카나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나비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대마초라고 얘기하는 이 마리아나를 얘기하는데 마리아나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캐나다 쪽에서 열리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우버가 도대체 뭐를 딜리버리 할지 처음에는 음식 배달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술을 배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술을 배달하는 게 모자라서 이제는 카나비스, 마리아나까지 배달을 하고 이제는 스킨케어라든지 건강 그 식품이라든지 건강 케어 상품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배달은요 사실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계속해서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버가 단순히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에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가능성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마지막은요. 캐시우드, 즉 아크인베스트로 대표되는 그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성장주들이 과연 버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러한 혁신 기업들이 앞으로 최고의 그 종목으로 각광받을 것인가 상반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그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요.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벤치마크 스톡, 즉 S&P 500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버블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혁신 기업들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청할 클립을 보면요. 이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성장주들은 사실 굉장한 버블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하락장을 맞이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을 오늘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캐시우드의 전망을 먼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we are not in a bubble. 우리는 지금 버블에 휩싸여 있지 않다. 자, 아크 인베스트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캐시우드가 리드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는 굉장히 많은 성장주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에 쌓여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전략이 지금 만약에 버블이라면 날아가고 있어야 된다. 최근 들어서 이제 캐시우드의 그 스톡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블이라면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보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만들어내갈 될 혁신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버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 버블은 벤치마크 스톡이다. 벤치마크 스톡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S&P 500이죠. S&P 500 그러면 보통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버블에 쌓여 있다라고 굉장히 좀 다소 의외의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요. S&P 500이 지금 23% 정도 지수가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반면에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는 ARKK죠. 지금 15%나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왜 우리가 버블이냐, S&P 500이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시우드에 따르면 이러한 벤치마크 같은 그러니까 S&P 500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요, 트레디셔널 월드 오더다. 따라서 전통적인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다운사이드 쪽으로 나갈 것이다.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작을 할 것이다. 레포트 어닝이니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곧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스럽션이라는 것은 이제 혁신이 이제 파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파괴적인 혁신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러한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날 거냐면요.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따라서 그녀가 투자하고 있는 작은 주식들, 시가총액이 아직 크지 않은 이런 성장주들이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세상을 지배할 날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중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의 그 아까 굉장히 추세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하나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캐시우드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요, 사실 가장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주식들을 조심해달라고 또 추가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캐시우드가 왜 그녀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지 그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반대쪽 의견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마무리를 장식할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전문가 이름은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그 인터뷰는 제가 처음 시청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는 이러한 전문가고요.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그녀의 성장주들은요, 사실 엄청난 지금 버블에 휩싸여 있고 지난 그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정반대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주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요. 이분은 왜 어떻게 해서 캐시우드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지, 왜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버블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 2부 굉장히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도 혹시나 모두 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역시도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요. 추운 겨울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I do, Sarah. Your guess is correct. I do disagree with Kathy. Look, I've known Kathy for many, many, many years. Tremendous amount of respect for her. She's built herself a great business, and I have all the respect for her in the world. However, to say that we're not in a bubble, I think is really not paying attention to what forms bubbles, what the history of bubbles, and everything els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mere speculation and a bubble. And people tend to use the two words interchangeably, but there's a big difference.
speculation is actually a healthy part of the financial markets. To really have a functioning market, you need investors, you need hedgers, you need speculators, you need all those groups to make a functioning market. Bubbles are different. Bubbles go outside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y pervade society. To say that when we have day traders going wild and we have cryptocurrencies going wild, when hairdressers and taxi drivers are talking about cryptocurrencies, that we're not in a bubble, I have a very tough time understanding that. This is not a financial event anymore. This has gone outside the financial markets. So if we are in a bubble, as you say, hasn't it already kind of burst? We've seen a lot of these high growth stocks 20, 50% off their recent highs. We've seen a lot of the air come out of the SPAC market, for instance. What else did you cite? Crypto, that also off its highs. Mm-hmm. So what happens next? Everybody kind of thinks that when a bubble bursts, it bursts and it's like over. It happens quickly and it's just over. That's not the way bubbles actually deflate. Bubbles deflate over a number of years.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to support that comment. If you had bought the tech bubble in 1999, 2000, you had bought it 4 or 5 months before the peak of the bubble. So let's say you're buying at the end of 1999. It took you 14 years to break even. It wasn't like all of a sudden everything fell apart. It took 14 years for you to go back and break even. Something tells me that Cathie Wood is not investing, saying, it's okay, I'll break even in 14 years. I just don't think that's the way. So it's not like things just happen and it falls apart and there's drama. It's more like water torture and just goes 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o it's interesting you mentioned, as we're discussing it, that the ARK ETF is below 100. It's down 6%. Some people think that's an important level. But broadening out a little bit, if you're right and that sort of type of stock and crypto assets are in a bubble and due for a long pullback, will that drag all U.S. equities lower? Would you just avoid U.S. equities until we get through the worst of it? Or are there some parts that you like? So Wilf, Cathie kind of alluded to this, and I don't want to pick on Cathie. That's really very unfair. But I think that she alluded to this, that we've been saying that don't think of the market. Think of the market as a seesaw right now. On one side of the seesaw, you have what I would consider to be bubble assets. She would consider to be growth assets. And on the other side, you have everything else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the point that we're trying to do in our portfolios at RBA is try to be on the other side of that seesaw.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right now that people are ignoring all around the world. There is literally a world of opportunity out there, but nobody cares because they're so focused on this narrow universe of bubble assets. So you like all the stocks that she thinks are facing pain? Financial exactly, services, on the other energy. side of that trade, exactly. That's what makes a market. Rich Bernstei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Thanks, Sarah. Interesting call.